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의 강도 20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스럽다 라는 뜻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이나 풀리지 않은 어떤 그 슬픈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의학에서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여성들한테서 나타나는 정신질환적 증세 중에 하나로 한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그 한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에 대한 그 단어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슬픈 감정이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얘기합니다. 회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한 중에서 그 뉘우치면서 한탄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아 가지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진 것을 얘기하고요. 여한이라고 하는 것은 풀지 못한 한이 남아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한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분하거나 억울해서 가슴이 아플 정도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한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한을 풀기 위한 어떤 액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풀이는 이제 그 한국의 전통 그 신앙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이제 굿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꼭 굿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뭐 술을 마시고 막 그 삿대질을 하면서 그 욕을 해댄다든지 이런 일련의 어떤 마음이나 행동을 한풀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간자가 되겠는데요. 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이 간자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자는 이제 조사하다 그런 의미의 간자는 아니고 동태를 살펴보다 그런 의미의 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라는 의미의 간자가 되겠습니다. 간판 그러면 특히 상점이나 회사나 어떤 뭐 관공서나 또는 기관, 단체 이런 데에 사무실을 바깥에서 누군가가 보고 한눈에 그게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 또는 상점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시, 표지를 얘기합니다. 간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간주라고
간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것이라고 인정한다든지, 또는 정도에 미치지 못했는데 정도에 미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파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 또는 내부적인 목표나 목적을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물건을 잘 간직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교도소에서 죄수의 행태를 감독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돌보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간병과 간호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면허를 가진 사람이 환자를 돌보는 거, 그것도 이제 간호사 임의로 돌보는 게 아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총체적인 그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환자를 돌보는 걸 우리가 간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간호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간호사인데, 간호사만으로 일을 다 처리할 수 없을 때 간호사 면허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간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일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간호조무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간병이라고 하면 꼭 유자격자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환자를 살피는 것도 간병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지금 원장 이제 그 시대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간병을 다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병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 그 간병을 유료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의료제도는 간호와 간병을 통합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 통합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간호사가 지휘를 하지만 간병 업무는 이제 훈련받은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동자가 되겠는데요. 겨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의미의 동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겨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하면 밑에 동계부터 한번 보시면, 동계는 겨울철을 얘기합니다. 통상 한국을 기준으로 할 때 양력으로 12월 그 이듬해 1월, 2월을 우리가 동계라고 볼 수 있죠. 동절기 하면 겨울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동계와 동절기는 사실상 의미는 같은 의미지만 그 말은 다른 말이에요. 동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의 겨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월부터 2월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동절기는 꼭 그 겨울이 아니라도 겨울에 그 준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한국이라도 저 북쪽 지방은 동절기가 훨씬 길죠. 예를 들어서 한 10월쯤이면 벌써 물이 얼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4월 정도, 그 이듬해 4월까지도 그 얼음이 녹질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동백이라고 하면 빨간색의 꽃이 피는 상록수를 얘기합니다. 통상
겨울에 꽃이 핍니다. 그런데 꼭 겨울에만 피는 건 아니에요. 이 동백이 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시사철 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겨울에 피는 거죠. 동면이라고 하면 곰이라든지 또 뱀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동물들이 겨울을 잠을 자면서 그 월동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월동 수단으로 잠을 자는 거죠. 동계 또는 동절기 동안에. 동충하초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겨울에는 벌레 같이 생장을 하는데 여름에는 풀, 꽃처럼 생장하는 특이한 생물입니다. 월동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지내다 라고 하는데 단지 그냥 겨울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수돗물이 얼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이제 오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창에 그 한풍이 새어들지 못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월동을 준비하는 거에 속하는 거죠. 엄동설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추우면서 눈이 온 그러한 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동설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혹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복이라고 하는 것은 옷 의류 중에서 겨울철용 의류를 얘기합니다. 동장군이라고 하면 이 장군이 이제 군대의 장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아주 심한 추위를 맹위를 떨친다. 심한 추위로 맹위를 떨친다. 그럴 때에 군대 장군을 비교해서 겨울 장군이라는 아주 큰 매서운 추위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동지는 24개의 절기는 양력을 따진다고 그랬죠. 중에서 맨 마지막 절기로 양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제 12월 22일경, 23일경에 오는 날이죠. 낮과 밤의 길이를 비교할 때 밤의 길이가 가장 길은 날이다. 그래서 이제 동지를 지나면 이제 밤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